그렇지, 빌더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컨트롤 깨자. 심지어 디파짓도 안 돌려주고 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빌더가. 나의 최대 안티 신PD님, 저는 안 봐도 알아요. 내 얼굴 이제 호빵만하게 나오고 이거 쇼츠로 올리고 다 알고 있어. 오늘 오프 더 플랜에 대해서 좀 묻잖아요. 네네. 오프 더 플랜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오프 더 플랜의 장점과 단점. 네. 일단 오프 더 플랜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직 결과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를 한다라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랜만 보고 사는 거잖아요. 네. You're buying the property straight off the plan. 그래서 off the pla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거를 렌더링 된 거라 그러죠. 그래픽 작업이 된 것만 보고서 사잖아요. 렌더링에서 봤던 거보다는 못 미쳐요, 퀄리티가. 그게 무척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이렇게 혹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이 디벨로퍼랑 빌더가 어떤 식의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지도 봐야 되고요. 도면도 어느 정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디벨로퍼의 재정력도 좀 봐야 되고, 실제로 오프 더 플랜으로 구매가 되어져서 컴플리트가 되어진 그런 것들도 몇 번은 봤어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디벨로퍼가 제대로 됐는지 알려면 그 디벨로퍼 뒷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제 고객은 제가 프로텍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암리에 그러는 조사를 좀 해봐요, 제가. 얘네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끼고 사는지,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끼지 않고 산다 그러면은 돈이 진짜 많다는 얘긴데, 얘기만 듣고서 얘는 그런 애래 그러고 그냥 사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돼야겠죠, 그런 것들이. 1년 전부터 발생했던 사태가 자재 수급의 문제였었어요. 철근 프라이스도 올라가고 컨테이너, 해외에서 들여오는 그런 무역 비용 코스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런 유통망이 막혀버리다 보니까 자재가 수급 자체가 안 됐었어요. 계약은 따놨는데 컴플리션이 안 되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캐시플로우가 안 됐겠죠. 프로그레시브 페이먼트예요. 빌더가 돈을 다 받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매 스테이지마다 한 20에서 25% 돈을 받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은행에 허가를 안 해주겠죠. 그럼 걔는 묶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년간 길게 끌어서 오갈 곳이 없는 분들이 텐트 치고 자기 땅 앞에서 그렇게 주무신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는 뭐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죠. 왜냐면은 컨트랙을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빌더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뭐 글로벌 디자스터다 이거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금액이 딱 동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구매를 한 건데 이거는 위반 아니냐? 그럼 이제 빌더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컨트랙 깨자. 심지어 디파짓도 안 돌려주고 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빌더가. 세일즈 오피스 가서 세일즈 직원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고, 뉴스도 많이 검색을 해봐야 되고요. 도마 위에 오른 그런 디벨로퍼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 지금 오프 더 플랜에 집을 사는 걸 추천을 하세요? 지금 오프 더 플랜을 사는 것을 추천을 하냐? 좋은 질문인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각 고객들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들의 taxable income,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 내냐에 따라서 이 오프 더 플랜이 되게 유익할 수도 있고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답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게 오프 더 플랜이라서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분한테는 지금 재정적인 상황이 이러하고 세금을 이러하기 때문에 오프 더 플랜을 구매하는 것이 맞다. 이 고객은 지금 자기가 스펜딩하는 돈이 자기 자산의 거의 90%이기 때문에 오프 더 플랜의 위험을 감수하고 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투자일 수 있다. 이게 맞는 답 아니겠어요, 솔직히? 아셔야 되는 게, 이게 10%나 아니면 뭐 5%의 스몰 디퍼짓만 가지고도 집을 묶어 놓을 수가 있어요, 내 걸로. 그래서 잔금은 나중에 치르는 거예요, 땅이 등록이 되면. 실질적으로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게 너무 적다 보니까 그거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완공될 시점에 가격이 더 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잖아요, 그쵸? 예. 거기에서 오는 어드밴티지인데, 불확실한 미래에다가 거는 돈이 내 자산의 90%라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오프 더 플랜은 어떤 사람들한테 맞냐? 이제 하우스가 다르고 유닛이 달라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땅이 있기 때문에 땅에도 투자를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땅을 내가 마음대로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 상승의 가치를 두는 분이라면 이 자산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상승이 되는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이제 새 집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집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오프 더 플랜을 구매하는 게 더 이득이겠죠. 후후.
자, 지금 컨스트럭션 현장이고요. 여기 일반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원래. 위험하고요. 여기서 넘어져서 다치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아래 내려다 보시면 스테이지 1이에요. 보다시피 이제 그라운드 워크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난 시점이고, 저기는 이제 뼈대 올리고 바로 들어가면 돼요. 슬랩 치고 하는 거. 슬랩이라는 건 이제 콘크리트 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스테이지 2고, 저 위쪽이 스테이지 3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사 스케줄이 원래 예정보다 더 앞서갔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드물어요, 요즘 들어서. 이쪽 그 디벨로퍼들이 뱅크에 돈을 안 끼고서 자기네들 돈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 굳이 선분양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서브 컨트랙터들을 둬서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는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공사 스케줄을 더 앞서서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봐봐요. 여기 보시면 19번지 여기 있죠. 이렇게. 그냥 일반 하우스죠. 하우스고, 저 위에도 하우스고. 그러면 여기도 그냥 완전히 에이커리지 하우스였거나 뭐 그럴 텐데, 우리 집이 이런 식으로 디벨로퍼한테 팔려서 이렇게 개발을 한다 그러면 진짜 좀 돈을 많이 버는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집을 어떻게 선택할까? 어차피 투자라는 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이거 50-50 찬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보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커머셜 존이 있고요. 상업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레지덴셜 존이 크게 이렇게 두 개가 나뉘는 거고요. 그래서 레지덴셜 존에는 로우 덴시티가 있고, 미디엄 덴시티 존, 하이 덴시티 존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로우 덴시티 존은 하우스만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디엄 덴시티 존은 하우스 플러스 그런 타운하우스 같은 것들 있죠. 아니면 스몰 유닛 같은 거 이런 걸 지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 덴시티 존은 하이 라이즈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조닝이 있어요. 그러면 미디엄 덴시티 존들이 대략 쇼핑센터에서 몇 미터 거리 있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구글 맵으로. 그럼 거기에 답이 나와요. 대부분 한 150m에서 200m 정도 안팎에 있으면 이런 서브디비전 어프로블이 조금 잘 나는 케이스가 많고요.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타운하우스 부지가 이런 상업지구에서부터 얼마나 먼지, 로우 덴시티에서 얼마나 먼지, 이런 거를 자기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감이 조금 올 거예요. So for the standard inclusion, you just have the space for the fridge. 지금 여기는 세일즈 오피스인 거예요. 그 실제로 지어진 타운하우스가 아니라 각 이런 인클루션들이 어떤 거가 사용되는지, 벤치탑 두께는 어떻게 되고, 바닥 매터리얼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설명을 듣고 만져보고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For this one, you should have that in your job offer as well. And everything. 이게 지금 스탠다드가 이렇게 오는 거고,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걸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본인이 거주용으로 한다 그러면 이 벤치톱 두께 차이로 집 매매할 때 가격 차이가 솔직히 많이 나요. 오퍼 차이가. 카페트 재질이고, 주로 이제 호주에서는 카페트가 좀 많이 쓰여요. 근데 이거는 선호하시는 분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카페트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루를 선호를 하는데, 칼라 스킴은 라이트 스킴이 있고 다크 스킴이 있는 건데, 한국 분들은 대부분 라이트 스킴을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판매될 때 라이트 스킴이 항상 보면 다크 스킴보다 조금 더 잘 팔려요. 이게 그냥 좀 더 대중적인 것 같아요, 이런 라이트 스킴. 우리가 집을 볼 때 다 지어진 집을 보면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죠? 딱 그 상태로 사는 거니까.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매터리얼을 사용할 건지, 또는 도면은 어떻게 빠지는지 그런 걸 보고 구매를 하는 거를 오프 더 플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 더 플랜 구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많이 해본 분들은 그냥 이런 디스플레이 스위트만 딱 와도 대충 어떻게 지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사시고요. 근데 이제 다 지어진 다음에 보고서 할래 그러면 조금 늦은 감이 있겠죠. 왜냐면 이거 잘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충 도면만 보고서 이거 사야겠다 하고서 분양이 싹 다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 집이 마음에 든다, 지역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좀 감안하고서 그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